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 보시면은 3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 2월 5일 현재 17% 넘었는데 2월 3일에 2.6%보다 크게 늘었죠. 물론 25bp 올린다는 확률이 82% 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베팅을 한다면 3월에도 기준금리 인상하는 쪽에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동결 확률 올라갈 가능성을 점검을 해봤는데 결론은 아직은 올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요인이 1월의 인플레이션 지표일 텐데 2월 14일 발표 예정인 1월 CPI, 코어 CPI는 12월 숫자와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치가 발표됐죠. 각 6.5%, 5.7%입니다. 2월 16일 발표 예정인 1월 PPI, 코어 PPI는 12월 숫자보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안 좋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각 6.8%, 5.7%로 전망인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추가로 둔화되지 않는다는 점은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에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시건 대학 그 물가 전망치가 더 주목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1월 물가지수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일단 중요해진 것 같고, 그러나 물론 가장 중요한 지표는 1월 PCE 물가 지표인데 이거는 늘 월 말경에 이제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월 FOMC는 3월 22일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월 CPI, PPI, 그 다음에 1월 고용 보고서까지 다 확인할 기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이, 제가 특히 주목되는 게 4분기 생산성 지표 향상 추세입니다. 사진 보시죠. 그래서 생산성 지표가 저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위 노동 비용은 또 꾸준히 감소하는 것이죠. 저게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반영해서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하향 안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 노동시장 매우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가속시킬 것이라는 연준의 우려가 좀 상당히 완화되지 않겠나, 이런 근거가 될 것 같아서 요즘은 금리 동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생산성 향상 지속되는 거, 이거 매우 주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저런 점이 미국의 슈퍼파워, 장기적인 미국 슈퍼파워 원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원 수와 공무원 수를 줄여서 미국 기준으로 하자, 이런 주장은 바로 장기적으로 한국의 생산성 혁신의 전제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노동시장 지금 미국 너무나 강력하죠. 그래서 1월 고용보고서 결과를 보면은 실업률 3.4%로 또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이 3.6%로 올라갈 거라는 그 전망과 정반대입니다. 일자리 51.7만 개가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18.5만 개 증가 전망을 크게 상회해버렸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이것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기 선행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이 자동차 판매량, 특히 그중에 트럭 판매량입니다. 이거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1분기 예상보다는 성장률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이카노믹 나우가 전망한 거죠. 지난주에 플러스 0.7% 성장이죠. 이렇게 이제 고용시장과 경기가 생각보다 좋은 점, 요거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을 주저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1월 고용보고서도 호조세라고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될 가능성보다는 추가로 25bp 올릴 가능성 현재로서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다시 50bp 이상으로 갈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의 저 확률 분포, 저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유럽은 아직은 인플레이션 상승이 둔화되는 그런 조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 CPI는 둔화되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지금 8.5% 수준,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9.2%로 올라간다는 전망치가 발표됐고요. 코어 CPI, 유로존의 코어 CPI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와, 저 겁나죠? 영국 CPI는 이제 10%를 넘었는데도 아직 둔화 조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ECB, 영국 전부 다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 랠리 계속 중입니다.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 정말 급락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근데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CPI도 다시 지금 상승폭을 확대해 버렸습니다.
이거 매우 찜찜합니다. 그렇죠? 에너지 가격 앞으로 현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료, 가스료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에너지 가스가 보존하는 돈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거, 예. 좀 더 힘든 분들 위해서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전기세, 가스 올라가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가스 좀 적게 떼려고 노력은 합니다. 돈 더 나가는 건 싫으니까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물가 1분기에 좀 더 불안하지 않겠나, 이거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 물가 억누르는 요인인 에너지 가격, 특히 가스 가격이 지금 많이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물가 다시 안정되리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적어도 1분기는 좀 불안하지 않나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준금리 한국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수출과 내수 전부 침체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가 더 오른다면 끔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물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몰아닥칠 가능성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시적으로는 이거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 보시면 2월 숫자가 66인데 저거요, 단기간 그래프 저거 보기에도 그냥 추락 중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장기 추세 보시죠. 장기 추세. 팬데믹하고 금융위기 제외하면은 최악 상태가 지금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그렇고 경기 선행지수도 보면은 이거 경기 선행지수는 지금 밑으로 꼬라박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림에서 동행지수 홀로 선방하는 것 같았는데 12월에 크게 꼬꾸라졌습니다. 저게 저절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한국은 지금 1분기 상황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말 한 사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지 몸에는 영원히 더불어 사기 조작당, 민주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민주당 피가 지 몸에 흐른다고 이렇게 헛소리 쭝얼거리던 인간이, 그래서 그 인간이 아수라 국회의 국회의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김진표가 의원수 늘리자고 헛소리를 시작을 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여기에 가세한 세력이 또 나타났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파괴해 오던 것들이 의원수를 360명까지 무려 60명이나 더 늘리자고, 비례대표 더 늘리자고 헛소리에 맞장구 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인구 67만 명당 의원이 1명입니다. 요 비율로 한국에 적용을 하면은 한국 의원 정수는 80명이 적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무려 220명 의원을 줄여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딸린 각종 쓸데없는 보좌관들 싹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거의 2,000명 가량 줄어든다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똥 싸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도 미국처럼 한다면은 한국 공무원 숫자는 30만 명이 적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공무원 80만 명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절약되는 세금만 매년 대략 한 100조 원이라는 이런 산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돈을 지금 과학기술 분야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사용해서 기술혁신, 출산장려 전부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국의 성장률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2% 이상 적정 성장률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예? 이대로 두면은 한국의 성장률은 0.5%까지 지속적으로 망가진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장률, 한국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지금 노동이 부족해서 경제 성장을 깔아먹고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혁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매월 출산화 숫자를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흰색은 장기 그래프 1960년대부터 그린 것이고요. 가령 1960년대 같으면 매월 9만 명 애들이 태어났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금년 11월에 2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겁니다. 예? 4.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애들 태어나는 숫자가. 그래서 11월에 18,982명 태어났는데 지금 역사상 매월 그 월간 출산화가 2만 명보다 적게 나온 것이 지금 5번째입니다. 제가 세리봤습니다. 그래서 20년 12월에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내려갔고요. 21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22년 6월에 네 번째, 지금이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생일을 그 연말 11월 12월 요럴 때 태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절한 것 같은데 어떤 간에 지금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2만 명 이상으로는 회복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예? 앞으로는 15,000명 선을 향해서 무산행진 계속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매우 지금 더 긴장되고 또 암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것들 아수라 도적놈 방탄하던 범죄 공동체 저거 아수라 마귀떼가 의원이라는 그 양아치 건달들 숫자 늘리자고 지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화가 납니다, 저는. 이거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총선에서 저는 말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방탄질 하는 것들 모조리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례대표도 없애야 한다고 보고요. 인구 감소한 지역구 두세 군데를 하나로 합쳐서, 그래서 지역구 의원부터 줄여야 한다. 그래서 일단 의원 정수의 헌법상 최소한 숫자가 200명이니까 그러면 비례대표 47석 없애고 지역구 53석 없애서 그러면 일단 200명으로 한 다음에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개헌을 통해서 의원수 80명으로 줄이고 동시에 공무원 수도 80만 명을 없애서 공무원 정원 30명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후국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놔서는 안 되겠죠. 결국 한국의 주민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속적으로 이거 요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80만 명 줄이면 국민이 세금으로 먹여 살려고 공무원 연금 대신 내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저 80만 명이 다른 데 가서 직장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것들도 세금 낼 것이고 말이죠.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4대 보험도 납부를 할 거기 때문에 연금 개혁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 이거 푸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